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선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필수분기 연습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주 서빈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1번에 2001년 12월 31일 날 분기인데 주 서빈은 2001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200만 원이고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 대손 추정 회계 처리, 네, 요거와 관련된 문제이죠. 자, 대손 추정인데 거기 보시면은 기말연재 채권 잔액이 2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대손 추산액이 기말연재 채권 잔액이 200이니까 200에 지금 몇 퍼센트가 띄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1%이죠. 200만 원의 1%만큼이 띄인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예요? 결산일에는 띄일 것 같은 금액 구하는 거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이 띄일 것 같은 거죠. 2만 원이 띄일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회계 처리. 자, 요 금액만큼이 띄일 것 같은 거잖아요. 띄일 것 같을 때는 대변에 직접 채권을 떨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라고 써요? 띄일 것 같은 금액만큼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분결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미래에 띄일 돈이지만은 결산일 날에 미리 비용 잡는다라고 썼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2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2002년 3월 1일 날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돈이 띄인 걸로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이 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인데,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자,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변에 채권을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띄었기 때문에. 어떤 채권이 띄었어요? 외상매출금이 띄었죠. 그럼 원래 차변에 받을 돈 외상매출금이 있었을 건데 그게 띄면은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뺄게요. 외상매출금 빼고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요. 10,000원이 해소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00원을 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자, 요게 원래 돈이 띄었으면은 대손 상각비가 맞는데 옛날에 띄일 것 같다라고 해서 충당금 잡아놓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당금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원래 여기 돈이 띄면 외상매출금이었죠.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었고, 실제로 돈이 띄게 되면은 채권을 떨고, 원래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 게 외상매출금인데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돈이 띄면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이 오면서 대변에 잡혀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 중에서 10,000원을 차변에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띄면 외상매출금을 떨어주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3번.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2만 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2만 원을 빼야 돼요. 돈이 띄면 무조건 채권을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상매출금 2만 원을 떨고,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10,000원이죠. 그러면은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만 쓰면 되겠죠.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원래 외상매출금이 왔었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이 왔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임시적으로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아둔 거고, 실제로 돈이 띄었을 때는 얘를 빼면서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대체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처의 죄송해요. 잠깐 삽질. 자, 외상매출금 2만 원이 띄었으니까 외상매출금 2만 원 떨었죠? 대손 충당금이 2만 원 중에서 10,000원 썼고 또 10,000원 썼고 이제 부족하죠.
그럼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돈이 띄면 뭐라고 했어요? 원래 돈이 띄면 대손 삼각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000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떨고 그 나머지 금액을 비용. 원래 돈이 띄면 대손 삼각비이기 때문에 왜 여긴 대손 충당금을 적었냐면요. 미리 띄일 것 같기 때문에 차변에 비용 잡고 대손 충당금 잡아놓은 거죠. 실제로 돈 띄었을 때는 얘를 떨면서 떨고 네, 다 떨었죠. 그러면 다 떨었기 때문에 미리 비용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다 떨었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대손 삼각비. 자, 4번.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30,000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00원 떨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차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충당금 잔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은 원래 돈이 띄면 원래 비용 발생한 거예요. 돈 띈 거는 손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 미리 비용 잡으면서 충당금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단기 대여금 20,000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그럼 대변에 뭘 떨어야 되겠어요? 단기 대여금 20,000원 떨어야 되겠죠? 자, 단기 대금 20,000원 떨고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 띄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손 삼각비, 판관비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채권,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띄었으면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권이 띄인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쓴다라고 썼죠. 그래서 차변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 20,000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풀어볼까요? 2번 주 서변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1번에 2001년 12월 31일인데 외상 매출금 잔액 300만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겠죠. 결산일 날 회계 처리. 자, 대손 추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대손 추산액. 자, 대손 추산액은 기말 현재 채권 잔액이 300만원이죠. 그러면 300만원에 1%인 3만원만큼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띄일 것 같다라는 거죠. 띄인 게 아니라 띄일 것 같다라는 거고,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회계 처리는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잡고 차변에는 미리 비용 잡아야 되겠죠. 대손 삼각비. 얼마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느냐. 20,000원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잖아요.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이미 뛸 것 같다라고 비용 잡아놓은 금액이 10,000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비용 처리하면 돼요? 20,000원만 추가로 더 비용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뛸 것 같은 금액이 30,000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니까 20,000원만큼만 추가로 더 분개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에 정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현금으로 해소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손금 회수죠. 그런데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차변에 들어온 돈이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요. 10,000원이고 대변에는 무조건 뭘 살리라고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했었죠. 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를 다시 설명해 보면은 만약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 있었고 대변에 제품 매출 10,000원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외상 대금이 띄었어요. 띄었으면은 외상 매출금 떨고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했다라고 할게요.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돈을 다시 받았대요. 띄인 돈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손 분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거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취소.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대변 쪽으로 취소 분개를 해야 돼요. 역분개. 왜냐면 이 분개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회수에 대한 분개가 일단은 취소에 대한 분개가 들어갈 거고 옛날에 대손 분개 취소하는 거. 그다음 외상대금 받았죠. 외상대금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떨고 차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같죠?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무조건
차변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고 대변에는 뭘 살리면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된다라는 거.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붕괴가 외상매출금 떨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아닌 대손 삼각비였다 하더라도 대손 충당금을 살리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보통 작년도 거 대손 처리된 채권을 해소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의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건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래서 그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건 불가능이고 작년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충당금 내에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살릴 때는 무조건 뭘 살려야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 살리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 살리는 경우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고 만약에 대손 삼각비를 살려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어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결산일 날에 대손 삼각비를 잡았던 대손 충당금을 잡았던 결산일 날에 대손 추산액에 대한 붕괴하면은 다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대손금 해소에 대한 붕괴는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리고, 네, 대변에 대손 삼각비를 살리는 경우는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자, 3번 외상매출금 잔액 70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자, 그러면은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 자, 대손 추산액은 지금 700의 1%니까 7만 원이네요. 7만 원. 7만 원만큼이 뛸 것 같다라는 거죠. 뛴 게 아니라 뛸 것 같다라는 건데 이미 잡혀 있는 금액이 4만 원이죠. 굳이 추론해 보면은 원래 대손 충당금 잔액이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만 원이 있었죠. 근데 결산일 날에 추가로 설정한 게 얼마예요? 2만 원.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죠. 근데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붕괴를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만 원 더 살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총 얼마예요? 4만 원인 거죠. 4만 원이 있는 상태인데 추산액이 7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나치 대손 붕괴가 더 필요한 거예요? 3만 원치가 더 필요한 거죠. 차변에 대손 삼각비 3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 원. 네,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 붕괴 연습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우리가 실전 연습 문제 부분에 붕괴 문제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남은 거 몇 개만 좀 다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자, 451페이지입니다. 자, 451페이지에 거기 44번부터 47번 문제까지 44, 45, 46, 47 이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 좀 바로 풀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 네 문제 풀어보고 난 다음에 수강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자, 44번. 전 바로 풀게요. 자, 5월 1일 날에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요건이 충족되어 당사는 이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기중에 이렇게 문제에서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변에 채권을 떨어야 돼요.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면 받을 어음을 떨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대변에 자,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을 떨게요. 띄었으니까. 자,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떨고, 자, 문제에서 지금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장부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회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뭘 써야 돼요? 대손 삼각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은 나중에 장부 조회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45번에 매출처 기쁨 의뢰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대손 처리하였다. 외상매출금이 띄인 거죠. 그럼 대변에 무조건 뭘 떨어야 된다라고요? 외상매출금을 떨어야 돼요.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돈이 띄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를 떨면 되냐면요. 50만 원 떨고, 그 다음에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있대요, 없대요? 없으니까 차변에 대손 삼각비 50만 원. 이렇게 붕괴하면 되겠고, 자, 46번에 거래처 김별 상사의 부도로 단기대여금 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단기대여금 50만 원을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단기대여금 50만 원 떨고, 채권 중에서 단기대여금이 띄었잖아요. 단기대여금이 띄인 거는 뭘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 50만 원 이렇게 붕괴해야 돼요. 우리가 채권은
외상매축금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 가장 대표적인 채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외상매축금하고 받으러음이 띄면 대손삼각비로해서 판관비로 처리하고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띄었을 때는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47번.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셋잔 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43만 원을 해소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지금 보는 문제처럼 항상 대손금 회수에 대한 문제는 대손 충당금을 살리는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채권을 해소하는 거니까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손 충당금 살리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40만 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무조건 뭘 살리면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 40만 원을 살리면 된다라는 거. 근데 대변에 대손 삼각비를 살리는 경우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고 나올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대변에 살려야 될 거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에 대한 붕괴까지 다 봤고 이제 대손 이론 문제, 이게 이론 문제로 참 잘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급에서 대손과 관련된 이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6페이지 가보면은 유형 3에 대손 회계 처리와 관련된 이론 문제 유형이 나와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칠판을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유형 3인데 대손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 그 1번 문제인데 다음 중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여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어떤 계정 과목만 대손 처리가 가능할까요? 채권이죠. 왜냐면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띄이는 건데 채권이 받을 돈이잖아요. 받을 돈 띄이는 거, 그거와 관련된 거니까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요. 채권만 가능하다라는 거. 채권. 자, 그럼 채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상매출금도 있고 그 다음에 받으러, 자, 그 다음에 또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이러한 채권들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네 가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뭐만 가능하다라고요? 채권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럼 1번 외상매출금. 당연히 띄이는 돈이죠. 2번 선수금. 이 선수금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계약금 받은 게 선수금이다라고 했었죠. 얘는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받아놓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누군가한테 그 받은 돈에 대한 대가로 뭔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미지급금은 채무죠. 갚아야 될 돈. 가수금,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것도 부채 쪽에서 배울 내용이고, 5번에 미수금, 이건 받을 돈이죠. 띄겠죠.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 맞고, 6번에 단기대금도 마찬가지고, 7번에 받으러움도 마찬가지고, 8번에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건 부채죠. 띄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자, 2번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서비는 채권 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에서 2001년 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이와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뭘 구해야 되겠어요? 결산일 날에 추가로 설정할 거면 구하라고 하면은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 그거부터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대손 추산액. 자,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 봤더니 기말 현재 채권 잔액이 20만 원이죠. 20만 원 중에서 지금 띄일 것 같은 금액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2%다라고 돼 있죠. 그럼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4천 원이겠죠. 그럼 4천 원만큼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봤더니 2001년 1월 1일 날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대변에 1,000원이 있었죠. 자, 추가 설정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기 설정된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1,000원이 있었고, 자, 근데 거기 5월 1일 날에 얼마가 대손이 발생했대요? 3,000원만큼이 대손, 300원만큼이 대손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채권이 떨렸겠죠. 뭐 외상매출금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 1,000원 중에서 300원을 차변에 떨면 되겠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에 20만원 2%인 4,000원이잖아요. 그럼 700원만큼이 충당금 잔액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가 지금 뛸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4,000원이 뛸 것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뛸 것 같은 금액이 4,000원이다라고 구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700원이 있으니까 12월 31일에는 추가로 얼마만큼만 더 분개하면 될까요? 3,300원이겠죠?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3,300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3,300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액은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3,300원. 답은 3,300원이에요. 2번과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외상매출금 2만원이 해서 불능되었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경우 다음 각 상황별로 계상되어야 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띄겠죠. 자, 외상매출금 띄는데 대변의 외상매출금 얼마가 띄냐면요, 2만원. 또 똑같죠? 똑같이 외상매출금 2만원이 다 띄어요. 자, 띄인다라고 했을 때 상황 1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죠.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차변에 뭘로 써야 돼요? 대손 상각비 2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상황 2,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000원이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13,000원이고 부족한 금액만큼은 뭘로 쓰면 되겠어요? 대손 상각비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을 떨고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상황 3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충당금 2만원 떨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3,000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2만원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띄면 무조건 대변에 채권을 떨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을 차변에 쓰고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해서 유형 3까지 유형 3의 대손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대손과 관련된 분개 문제 및 이론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단 말이에요.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이제 이론 문제 마지막 유형인데 당좌 자산 구분하는 문제가 있죠. 새부터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계정 과목들 중에서 당좌 자산이 아닌 거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풀지 마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알려드릴 거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계정 과목들이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냐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냐 계정 과목이 분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억지로 외워서 푸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나 3번이나 4번, 그 다음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그게 당좌 자산인데 외우지 마세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보면 당연히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우면은 암기할 게 너무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프로그램에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쫙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외우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당좌 자산과 관련된 이론 정리랑 분개 관련된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당좌 자산 이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좀 숙제로 풀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